예, 안녕하십니까. 3주차 오늘은 실험 연구에 대한 파트를 할 거예요. 우리 교재로는 51페이지를 진도를 나갈 거고요. 조금 하다 보면 조사 연구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실험 연구는 연구의 방법에서 실험 연구하고 이제 실험하지 않은 비실험 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실험 연구의 중요성이 이제 인과관계를 알아야 하는 이제 그런 보고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입니다. 저도 박사 논문을 실험 연구로 했었는데요. 실험 연구의 유형에는 실험실 실험 연구와 현장 실험 연구, 그리고 자연적 실험 연구라는 게 있어요. 실험 연구의 기본 조건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이해하고 실험 변수의 조작과 통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험 연구의 타당도 이해가 필요한데요. 종속 변수라는 게 있고 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되지 않은 외생 변수는 실험의 타당도를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실험 연구에서 종속 변수의 변화가 실제로 독립 변수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이고요. 연구 결과들이 실험적인 장면을 넘어서 개인이나 일반적 상황에도 일반화가 가능하다면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뭔가 생경한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실험 연구, 조작, 통제, 또 척도, 타당도. 이제 이 과목에서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척도라는 자로 재고 그 척도를 만들었던 과정, 또 그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조건과 그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이 과목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베이직으로 한 우리의 이제 기록하는 능력들, 이제 그런 걸 현장에 가서 교사들은 관찰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많이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와요. 처음 듣는 단어들도 나오고, 여러분이 충분히 지금 뭐가 어려운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독립 변수라든지 종속 변수라든지, 저도 아주 많이 오래 지나서 논문을 써서 너무 논문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은 플랜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대학원을 나중에 가실 수 있는 계획을 또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저도 학교를 다닐 때는 나중에 대학원을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았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이제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험 연구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용어와 단어들이 조금 어렵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과목이 조금 많이 헤비하다라는 OTT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많이 어렵고 조금 딱딱한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존에 그 학교에 계셨던 교수님들이 과목을 조금 안 가르쳐 주시고 저희한테 넘기시지 않았나. 최근에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재미없는 과목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을 만나서 대면하는 수업 때 재밌게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인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재에 충실하도록 교재에 집중하는, 그래서 책의 좀 딱딱한 내용을 최대한 제가 좀 리딩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핸드폰을 켜놓으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 놓으시고 대면하는 수업 때 수업에 좀 충실해서 조금 더 현장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지도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학기에도 그 아동학대와 예방이라는 딱딱한 과목이었는데 강의 평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감사하게도 현장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관찰이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초임교사인데 생존하기에도 바쁜데 아이들을 연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보다는 관찰에 집중할 수 있는 스킬을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우선 이 과목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핸드폰을 좀 저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틀 때는 조금 영상이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가지고 크게 키우면 확장돼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행을 해보니까 CTL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녹화를 하고 제가 1차 시, 2차 시, 3차 시를 항상 실행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셔서 이제 그 대표 학생한테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들어보려고 전화번호를 남겨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전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 연구인 3장에서는 어떻게 진도를 나갈 내용이냐면 실험 연구의 의의,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험 연구에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고, 실험 연구와 절차, 순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실험 연구에서 이 연구가 타당하냐, 타당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실험 연구에 대한 딱 떨어진 정의와 그에 따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연구에 대한 정의는 그 연구 방법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연구 방법이 반드시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연구자는 알고 싶은 문제의 해답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서 그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하고 실험하지 않는 비실험 연구에 대한 정의를 교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실험 연구에 대한 부분은 실험 연구는 통제된 상황에서 관심이 있는 변인을 조작하여 그 영향력을 알아보는 연구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이제 그 처치하는 집단과 처치하지 않은 집단,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인 제가 변인을 직접 조작함으로써 실험 효과를 검증하여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 실험 연구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실험 연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남대학교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께서 이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은 이제 졸업해야 되는 이제 학년이시니까 또 취업에 관련된 거, 그 향후 대학원에 대한 관련된 과목이 이 과목이기도 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교사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관찰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차원이 높은 거죠. 처치를 해서 이런 변인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 연구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는지, 그런 연구의 방법이 실험 연구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험을 하지 않는 비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자연스러운 상황에 존재하는 변인들을 선택하고
선정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있는 가정하에 이를 검증하는 연구 방법이기도 해요. 비실험 연구는. 실험 연구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동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험 연구는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 통제된 조건 속에서 아동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서 연구한다는 점에서 검사나 평가를 이용한 방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행동 관찰을 통하여 아동을 연구하는 자연 관찰법과 대비되는 이제 그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실험 연구는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알려져 있는 연구 방법 중 가장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실험 연구는 통제된 실험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험 연구는 19세기부터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요. 20세기 이후로 행동과학 분야에 적용되는 경우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 방법들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좋은 실험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세밀한 계획과 정교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오한 인간 행동 연구를 변수로 수량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에 실험 연구 방법은 인간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적용한 부분으로 한 집단은 프로그램을 한번 아이들하고 실행해보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또 실행해보고 20개 프로그램을 짜서 한 집단에 이제 유아반에 A 집단에 처치를 하고 B 집단은 비실험 연구로 처치하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실험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인간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장에 적용을 했던 거는 저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그 똑같은 조건 하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연령에 똑같은 인원에 이런 부분에 그렇지만 논의해야 되는 한계점은 어떤 연구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 연구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연구의 특징으로는 독립 변인의 조작과 조건의 통제 그리고 실험 환경의 설정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 변인의 조작이란 영향력을 밝히기 원하는 변인들의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현상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건의 통제란 독립 변인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 변인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험 환경을 설정하여 통제해야 하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설정한 환경에서 연구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험 연구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연구는 아동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행동의 법칙을 먼저 발견하고 그 논리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 실험 집단이겠죠. 조건을 통제하고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서 변수를 조작하여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핵심 개념으로 독립변수, 이거는 연구자가 조작할 수 있는, 조작이 가능한 독립변수를 말하는 거고요. 종속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수, 그다음에 외생변수, 이거는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작과 통제 등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속 변수는 관심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변수이고, 독립 변수는 연구자가 필요에 따라 이미 조작할 수 있는 변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제란 실험 처치의 효과를 정밀하게 정하기 위해서 조작되는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외생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작과 통제는 실험 연구의 중요한 요소로 측정한 자료가 객관적이기 위해 한 명 이상의 관찰자가 관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험 결과가 객관적이라는 것은 실험이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동일하게 반복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 연구는 현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연구자의 통제된 조건에서 행동을 인위적으로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연구자는 실험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처치를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 그걸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집단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처치하는 거고, 실험을 하지 않은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해서 구별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실험 연구라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예측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여러 상황을 조작하게 됩니다. 연구 대상을 통제 상황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제 발생하는 요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된 처치에 따라 예측된 결과가 나오면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은 매우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확실한 인과관계를 밝혔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 연구의 예로 이제 원인, 이제 이거를 조작이라고 하고요. 결과, 이것은 이제 조작한 결과에 대한 반응이겠죠. 그 관계에 대한 실험 연구의 예를 들면 실험 연구를 위해서 3가지 실험 현장을 관찰하여 보기로 하고 아동의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알아보니 놀이터라는 S1에 대한 놀이터를 S1이라고 하고 아동의 폭력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가정에서는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고 어린이집에서는 폭력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실험 현장에서 보면 아동의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놀이터라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죠.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이제 놀이터다. 그래서 이제 실험 집단에 대한 부분으로 아동의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우리 교재 5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실험 연구의 이제 유형과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실험 연구의 유형에는 실험실 실험 연구,
현장 연구, 또 자연적 실험 등이 있습니다. 실험실 실험 연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작의 효과가 실제 상황과 다를 우려가 있습니다. 통제 정도가 심한 실험일수록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실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고안된 실험실 놀이 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은 실제 놀이터에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는 현장 실험 연구와 자연적 실험 연구가 많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 실험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또 현장 실험 연구, 자연적 실험 연구 세 가지를 설명했고, 첫 번째 실험실 실험 연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자연과학 실험과 가장 비슷하며 연구자가 연구 상황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갖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다면 연구자는 구체적인 변수를 조작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최대의 목적은 오염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수한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라고 교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실험 연구인데요. 통제된 실험실이 아닌 일상 상황에서 독립 변수를 조작하여 실행하는 실험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험 시 이제 아동은 현실적이고 익숙한 실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에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똑같은 만 4세의 연령 집단을 한 집단은 통제를 하고 한 집단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으로 처치를 한 실험 집단으로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익숙한 교실에서 이제 실험 처치를 한 현장 실험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장 실험에서는 독립 변수의 조작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연구 대상을 무선 표집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20명의 아이들을 이제 그 구분을 하는 부분이 이제 만 1대 20이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20명, 20명씩으로 하는데 A 집단이 아이가 결석을 자주 한다거나 몸이 좀 아프다거나 이랬을 때 그 실험을 처치하지 않은 집단을 똑같이 20명을 할 것이냐, 한 명을 뺄 것이냐, 그러면 누구를 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그 비율에 대한 부분도 맞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선 표집한다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누구를 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논의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험 연구자가 전문 연구자가 아닌 경우 정교한 실험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10년 만에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정교한 작업이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도 지금 이 단어를 듣는데 익숙한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과목을 여러분 나이 때는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정교한 실험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으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심사를 받을 때. 세 번째, 자연적인 실험 연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연적 실험이라는 건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환경이 바뀌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죠.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이사라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겠네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 지진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자연 발생한 사건에 관한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불 사건이 지금 이슈가 됐었잖아요.
200 몇 시간이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장시간 음, 일주일을 우리가 뭐 주 40시간 일한다라고 했는데 200 몇 시간인가 우리나라 그 서울에 3분의 1이 불탔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컸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연적 실험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연적 실험 통제에서 인간관계를 살펴볼 수밖에 없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 변수의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어서 학자에 따라서 자연적 실험 연구는 실험 연구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